이거 완전 호텔 경제학 아닌가요? 처음에 유동성을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공급을 하고 나서 활기가 돌았죠. 주가도 오르고 여러가지 반도체, 호황, AI 등등 해서 계속 2, 3천에 머물던 코스피가 쭉 오르더니 9천. 와, 활기가 엄청나게 돌면서 사람들이 돈을 더 태워라, 더 해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엄청 많겠지만 올랐다가 유동성이 쭉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또 급등을 하게 되면 급락. 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레버리지, 무슨 투자들, 여러가지 반도체, 이거 과연 이거 거품 아닌가, 여러가지 AI 거품론에 끼면서 일단 외국이라든 기관 쪽에서 돈을 먼저 빼고 팔고 나가고 나서 그것을 개미들이 받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팔고 활기가 돌았네. 그래서 결국에는 호텔 예약을 취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에서 침대를 10만원에 사서 구입하고 가구점에 활기가 돌고, 가구점에서 치킨을 10만원치 주문해서 치킨집에서도 엄청나게 활기가 돌고, 치킨집에서 번 돈을 무구점 가서 물품을 10만원치 구입했더니 문방구에서도 엄청나게 활기가 돌고, 그 돈을 호텔에 갚았죠. 그 누구도 돈을 번 사람이 없는데 호텔을 예약을 한 사람이 취소를 했더니만 뭐지 이거? 결과적으로는 마을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돈이 한 바퀴 돌면서 마을 상권에도 활기가 돕니다라고 했던, 이게 주식시장하고 지금 뭐 다른 게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호텔 경제학이 완전 이게 주식 경제학인가? 뭐지? 지금 촬영을 하는 날짜가 오늘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봤더니 지금 잠깐 이제 10시 정도 된 시간인데요. 주식이 시작부터 약간 또 내려가고 있는, 연이틀에 무슨 사이드카가 걸렸다, 뭐 코스피가 급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안 좋았고 그 전날에도 안 좋았는데 주식시장이 난장판이다, 10일 내내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가 반복하면서 이런 변동성이 큰 코스피 시장이 도대체 있었는가라고 할 정도로 지금 특히나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지금 멘붕에 빠졌다, 댓글이라든지 여러가지 유튜브 봤더니 뭐 그런 얘기가 나돌던데, 저는 사실은 주식을 본격적으로 예전부터 막 했던 사람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또 주식 관련돼서 엄청나게 올랐을 때는 오씨 나도 들어가야 되나? 남들 다 하는 주식인데 나는 왜 안 하고 있지? 남들은 삼성으로 뭐 몇 배를 벌었다, 뭐 코스피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 ETF만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야, 이건 참 부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부를 하지 않은 분야라든 내가 잘 모르니까 그래 남들 저렇게 벌 수 있지, 코인 예전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여러가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도 마찬가지고 크게 제가 잘 모르다 보니까 참 부러워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9천까지 올라가고 정말 뭐 만을 뚫는 거 아닌가, 15,000까지 코스피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막 나오다가 순식간에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락, 등락, 폭락, 상승을 막 반복하면서 지금 최근에 쭉 이렇게까지 떨어지나? 그 전에 이번에 대통령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했더니만 만들었죠. 근데 올라갔다가 9천에서 만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다시 또 5천으로 내려오는, 5천을 2번이나 만든 대통령이 되었네요. 예전에 지방선거 할 때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주식이 올랐으니까 1번 즉 민주당을 뽑아달라라고 했던 그런 기사들이, 또 이분들이 민주당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것 때문에 1번을 뽑아달라, 주식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지방선거 하기 전에 이런 전략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주식이 폭락하면 1번을 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본인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책임을 지라는 얘기인가? 그 비생산적인 부동산 대신에 주식을 투자하라,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요 재산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닦았더니 80%는 다 부동산이더라. 부동산이 비생산적이면 주식은 그럼 생산적이라 이런 얘기인가? 부동산에 내가 임대를 막 돌리면서 전월세를 공급하는 거, 임대사업자 역할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집은 보통 내 집에서 실거주하는, 그게 생산적인 거 아닌가요? 그 대신에 주식을 투자를 하라. 예전에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주식을 여윳돈으로 하는 것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있는데 내 집 마저 팔고 그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 돈 플러스 신용대출이라든지 마통을 해서 추가적인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는, 최근에 고점에 특히 물리신 분들은 야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예전 뭐 몇 달 전 얘기 같은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는데, 한참 주식이 잘 나갔을 때 얘기입니다. 가계부채를 관리를 책임지는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에 대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죠, 차입 투자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만든 건가요? 나쁘게만 봤었는데 주식이 막 오르니까 레버리지 특히 막 2배, 3배 막 이걸 막 먹으니까 야 이거 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나라 전체가 잔치판이네. 그러니까 뭐 B2 옛날에 내가 주식 하기 위해서 빚내가지고 투자한 것은 내가 상당히 나쁘게 봤는데, 이 금융위원회에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부위원장이라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엄청나게 주식으로 고점 물리신 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 나쁘게만 봤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레버리지 투자라고 생각했다니만 이제는 생각이 바뀐 건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주식이 이렇게 주식 관련돼서 나쁜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죠. 아니,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누가 나한테 주식 투자라고 협박했어? 근데 왜 그 징징대냐? 모든 투자해서 돈 번 것도 그 돈을 벌었을 때는 자기가 잘난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점에 물리거나 본인 주식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왜 그것을 나라 탓을 하냐? 이렇게 아마 얘기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정부가 또 여당이 엄청나게 뛰었죠. 있는 집도 팔고 주식 투자해라. 이분처럼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해라. 올랐을 때는 그게 다 정부 탓이고 본인들 덕이고 떨어지니까 개인 탓이다. 손절하는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개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분들의 말만 듣고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마 민심이, 표를 줬던 사람들의 민심이 돌아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되는 거죠. 제 친구도 최근에 캡처해준 사진을 단톡방에 띄웠는데 예전에는 플러스 빨갛다가 지금 완전히 막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야, 이번 정부를 어쩌고저쩌고 XX 가면서 이 친구가 친정부, 친여당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이번 이 XX 같은 놈들, 이런 놈들 XX 뭐 이렇게 막 한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좌우 뭐 우파 좌파를 생각하지 않고 다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을 완전히 탈탈 터는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많지 않죠. 애들 교육 문제. 교육 문제는 진짜 그게 없습니다. 막. 그 다음에 군대. 특히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군대 문제에서 걸렸다. 아니, 나는 지금 쇠 빠지게 저 때는 2년 2개월이었는데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연히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해서 갔더니만 어떤 놈들은 뭐 때문에 빠지고 어떤 놈들은 뭐 때문에 빠지고 어떤 놈들은 뭐 백을 써서 빠지고 이거 보면 열받죠. 이런 것들. 또 마지막에 좌우 대통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돈이죠. 돈. 특히 투자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막 올라갔을 때는 폭등하고 이때는 아마 대동단결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케이 박수 치면서 야, 이번에 정부 정말 일 잘한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했다가 주식이 또 비정상적으로 지금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야, 내가 그래 잘못 투자했지, 그래 내 욕심이야, 내가 뭘 그래 그 한낱 그 뭐 개꿈에 불과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나에게 책임을 보통 돌리는 것이 아니고 주식이 올랐을 때는 내 덕이고 내가 잘해서고 주식이 보통 빠지게 되면 이거 봐라, 이거 정부 요거 고위 관료들 주식 투자해서 너희들 말만 믿고 뭐 대한민국 주식이 만을 뭐 올라갑니다. 15,000까지 뚫습니다. 지금 투자해야 됩니다. 아까 이 사람처럼 빚내서 투자해라. 부동산 그런 거 의미 없다. 비정상적이다. 다 팔고 주식으로 들어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내 돈이 마이너스를 참았는 거 완전 계좌에 녹아내린 걸 보면서도 과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XX 같은 놈 다음에 보자. 다음에 너 선거할 때 보자. 요렇게 되면서 완전 제가 볼 때는 20, 30대 분들보다는 지금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보통 40, 50대 분들이 많죠. 그분들의 지지도가 저는 떨어지게 되는,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 주식 때문에 정말 아마 이게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정말 손절하고 떠난다거나 완전히 폭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나 주식 믿었는데 와, 이번 정부 내가 믿었는데 있던 집도 팔고 내가 들어왔더니만 빚내서 들어왔더니만 주식이 완전 이렇게 된다라는 순간에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또는 그쪽 민주당에 있는 특히나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마 가장 무서워하는 게 다음 내가 대통령 뭐 정부 또는 이것보다는 다음 내가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는 거 아닌가, 다음 내가 국회의원 선거 나갔는데 내가 이 꿀빠는 국회의원을 내가 4년도 못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도가 엄청나게 심해지면서 아마 정부와 민주당 간의 싸움도 저는 더 이게 표면적으로 지금 잘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게 서서히 갈등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게 대한민국 제가 지금 주식 관련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한 번씩 제가 주식 관련해서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이게 시총이 뭐 50%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물론 실적이 좋죠. 앞으로도 기대도 좋은데 이것 빼고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안 하지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국가 또 열심히 정부에서는 밀어주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어떤 것 때문에 수출 외국과의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 들어보고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든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좋아지고 수출이 올라가고 대한민국 기업들이 잘 나가고 거기서 잘 나가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수출도 잘 되면서 외화를 벌면서 성장하고 그 성장한 만큼 사람들이 더 필요하네, 직원 고용을 하고 또 그 고용이 되면 그 지역에 기업들이 있는 그 지역은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자영업도 되고 소비가 늘어나고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기업들을 반기업 쪽으로 가는 거죠. 규제하고 무슨 뭐 법이다, 뭐 중대재해다, 뭐 노란 봉투법이다 이거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유동성을 이쪽으로 공급했던 이런 부작용이 지금 저는 나오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부터 이게 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팍팍 올라가지?
불안불안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가 있듯이 어디 내가 갔는데 전혀 주식 쪽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미용실에 머리 자르러 갔는데 미용사 그분들이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갔더니 막 대부분의 손님들과 미용사 선생님들이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어떤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분들이 전부 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다. 또 내가 내 친구를 만났는데 전혀 투자에 관심 없던 애들이 다 주식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빨리 털고 나야 되겠다. 더 올라갈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지금 나 적절한 선에서 내가 여기서 치고 빠지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더 올라갈 게 눈에 뻔히 보이고 남들 다 한다 그러고 계속적으로 주식창에서는 플러스 되는 상황에서 내가 거기서 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내가 요 정도 욕심에서 내려놓고 털고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비정상적으로 지금 막 폭락하고 있고 이 여러 가지 막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저는 결론은 뭐냐면 내가 잘 모르면 들어가지 말자. 또 공부하지 않고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이 주식 시장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죠. 외국인과 이런 기관들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대화에 저는 경쟁이다 보니까 야 이게 하기가 이기기가 힘들지 않겠는가. 또 내가 열심히 그 기업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트렌드를 잘 알아야 되고 미래를 또 내가 예측해야 되고 이 또 변동성이 큰 것은 내가 또 참아야 되고 또 떨어졌을 때 어떤 분들은 물타기 하면서 더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들어가야 되고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안 하길 잘했다. 또 그분들께 제가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안타깝지만 빨리 결정하고 뭐 손해보도를 하는 데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모르면 함부로 누구 말만 듣고 투자를 섣불리 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들이 항상 말씀드리죠.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내 인생에 책임져 줄 인간들은 절대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말도 믿지도 말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 친구나 지인들 옆에 있는 동료들 말 듣지 말고 내가 공부를 하고 스스로 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남 얘기만 듣다가 모두 다 내가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결론은 없지만 이 주식 관련해서 최근에 말이 많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 또 이번에 정부가 왜 등락을 이런 폭등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비정상적인 시장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지만 이제는 쏙 빠지면서 그 개인들의 다 책임이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라 그랬어 라고 했던 이런 무책임한 결과를 곧 이 정부 이 관련된 여당 정치인들이 곧 후폭풍을 맞게 될 이제 시점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하면서 저는 참 심각한 이런 상황이구나. 부동산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수출도 망하고 수출은 잘 되는 기업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기업들이 힘들고 환율은 완전 폭등했죠. 완전 대한민국 원하는 쓰레기가 되고 여기서 주식으로 겨우 지지율을 바치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 정부가 여기 완전 똑볼 차게 되면서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또 어떻게 될지는 같이 한번 지켜보면서 주식 또 부동산 관련된 이런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성장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 다코스 여러분들 존버하고 힘냅시다. 화이팅입니다.